매체에 대해서 총평을 해보자면 쉽네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 만한 문제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대신에 매체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화법과 작문을 한 9분에서 10분 정도에 풀었는데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에는 12분 정도가 걸렸어요. 그래서 언어와 매체가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목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언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언어 같은 경우에는 함정선지에 낚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매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필요한 정보를 빨리 찾아내느냐, 그런 것이 결국에는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언어에서 아마 어려웠다면 35번이 제일 어려웠겠죠? 네. 평가원에서 계속해서 지금 그 2021 수능도 그렇고 6월 모의평가도 그렇고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에 대해서 자주 묻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정말 약한 과목이요. 정말 약한 부분이고 문제를 냈을 때 시간이 참 많이 뺏기는 부분이기도 해서 이런 여러분들의 약점을 좀 잘 노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6평에 나오면 9평에는 안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희망을 가져보기도 하는데 수능은 언제나 기조를 깨왔거든요. 항상 강사들이나 아니면 저 같은 짭것들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측을 하면 그 예측이 항상 틀렸다고 얘기해주는 집단이 평가원이었기 때문에 뭐 이걸 가지고 뭘 예측하진 맙시다 우리. 네. 그 다음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틀렸다면 네, 문법 공부를 안 한 겁니다. 38번 뭐 이런 거 틀리면 한국인이 아닌 거예요, 얘들아. 한국인. 최소한의 한국인으로서의 높임? 그러니까 높임법 같은 경우에는 이 높임이 누구를 향하는 건지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네. 이 정도면 한국인 테스트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다음에 39번 같은 경우도 한국인 테스트라고 생각해요. 틀렸다면 반성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40번에서 42번 이제 매체인데 매체에서 그러면 이 지문이 정말 길잖아요. 여러분들이 봐도. 그러면 이 지문을 다 읽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매체의 가장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지문을 다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매체의 특성, 이거는 사실 지문을 아예 안 봐도 되거든요. 아예 안 봐도 돼요. 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몇 개 있죠. SNS에 공유할 수 있으니까 기사 내용을 수송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선호를 확인할 수 있다. 좋아요, 싫어요. 이게 신뢰도를 검증할 수 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뭐 이런, 그러니까 상식 수준에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아서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는 없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41번은 아예 근거 범위를 지정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읽으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고 42번 같은 경우에도 이것과 이것이 일치하는지를 보는 거여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매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확실해진 건 예비평가와 6월 모의평가 두 번에 걸쳐서 확실해진 건 지문을 다 읽을 필요는 없다라는 게 확실해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장난에 좀 대응할 필요는 있겠다. 매체가 어려우면 말장난이 여러분들이 안 읽혀서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를 끊어 읽는 습관. 문학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선지를 끊어 읽는 습관이 좀 더 중요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43번에서 45번은 화작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44번 같은 경우에는 뭐 언어적 특성을 고려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언어가 틀린 건 아니죠. 네. 언어가 틀린 건 아니라 내용이 틀린 거라서 44번에 1번 선지에 공감을 못하는 친구들은 좀 자신의 문학 실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네. 감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해야지 무딘? 그런 학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43번 같은 경우에는 뭐 지문에서 찾으면 금방 찾을 수 있는 내용이라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고 45번은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만 잘 해도 풀 수 있는 거라서 그렇게 어려웠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결국에는 뭐 언어의 함정에 낚이지 않는 거, 매체의 말장난에 낚이지 않는 거 이런 것들만 조심하신다면 언어와 매체도 뭐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평소에 언어와 매체 선택하는 친구들에게 좀
뭐라 해야지? 똑바로 공부해야 된다? 이런 식의 조언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똑바로 공부만 한다면 언어 매체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과목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표점 차이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하자면 표점 차이가 지금 한 5점에서 6점 정도 날 것으로 대부분의 입시 기관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대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차이를 좀 더 낮출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적절한 표점 차이가 3점에서 4점 정도 되면 적절한 표점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 그 적절한의 의미가 좀 해석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뭐 난이도를 고려해서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뭐라 해야지? 기자분들이 기사를 덜 쓰게 만드는 게 어쨌든 목적이거든요. 왜냐하면 평가원은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떤 트라우마냐면 2019 수능에 그 양파 껍질 있는 천체 지문 있잖아요. 그 지문이 정말 공격을 많이 당했죠. 네, 그 이후로 좀 트라우마가 많이 있습니다. 기사에 대한. 그래서 그 기사가 좀 안 나올 그런 표점이 한 3점에서 4점 정도가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네. 한 문제 정도 이상의 표점은 그러니까 두 문제까지 표점 차이가 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될 건 6월 모의평가는 실험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거 항상 고려하셔야 됩니다. 네, 실험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표점 조정을 할 거예요. 6월, 9월 두 번의 시험을 통해서 어떤 수준으로 난이도를 정할지 조정을 할 거고 그래서 적절한 표점 차이를 설정을 하고 문제를 낼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원을 믿으시고 네, 공부를 그냥 꾸준히 하세요. 화작에서 문법으로 바꿀까? 라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자기가 문법 공부를 해서 하나라도 틀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만점을 받을 자신이 있다면 문법을 해야겠지만 문법을 공부해서 하나라도 틀린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총평을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1번부터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